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5명 이상의 여성을 동시에 만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39세의 남성 미야가와 다카시는요, 수십 명의 여성과 사귀는 척하면서 생일을 이유로 선물을 받아냈는데요. 사귀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생일을 또 각각 다르게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걷어들인 생일 선물 금액이 총 10만엔, 우리 돈 103만 원 정도인데요. 그의 어이없는 양다리, 아니 수십 다리 연애죠. 자, 이 연애는 피해 여성들이 모여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생일을 속인 행동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참 헛웃음이 나오는 사연인데요. 아니 35명을 동시에 사귀는 게 가능할지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연인 간의 선물 증정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네, 생일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 미야가와라는 사람이 사귀던 여성들을 일부러 이렇게 속였다는 것과 그에게 불법적인 금전 편취에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런 게 인정이 돼야 사기죄가 성립할 텐데요. 자, 피해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야가와는 만나던 모든 이들에게 거짓으로 결혼을 또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짜 생일을 알려주면서 자신에게 선물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데요. 이 정도라면은 아마 그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부러 속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순히 생일을 속인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되진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생일을 속이면 생일 선물을 주는 정도의 관계를 만들어서 했다면 고의도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35명인 것에 비해서 피해액이 100만 원가량이어서 이제 피해가 작아서 처벌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행동을 그대로 뒀다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처벌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 35명의 35명, 35명의 피해자들이 이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받은 선물보다 몇 배를 토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준비된 사연이 있는데요.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남편은 결혼 생활 15년 동안 툭하면 저를 때렸고 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저는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행과 폭언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의부증이 있고 결혼 생활 내내 과소비를 했으며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하다가 걸려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제가 아이들과 대화한 내용을 감청해서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제가 과소비를 하고 자신에게 폭언과 잔소리를 퍼붓고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 걸 들켰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거짓 주장과 거짓 증거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흔히들 이혼 소송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정말 그렇군요. 이런 소송 중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간혹 가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시면 네, 좀 많은 증거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이 오히려 지금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을 이렇게 반대로 뭐 부정행위를 하고 과소비하고 폭언을 했다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탄원서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또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같이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녹음기를 설치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불법 감청입니다. 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통비법 위반 시 거의 대부분이 징역형이고 특히 불법 감청은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녹음기를 집에 설치하거나 차에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우리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실형이 나오는 네, 통비법 위반이라는 사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허위사실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거. 이 부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형법에 또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는데요. 네. 이 명예훼손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명예를 훼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연의 경우 소송 중에 이제 남편이 사연자에 대해서 의부증 과소비, 부정행위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네. 이게 뭐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 것이기 때문이고요. 네. 또 뭐 퍼뜨린 내용 자체가 당연히 사연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이게 사실 적시냐 허위 사실 적시냐 하는 부분은 또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탄원서를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사람이 이걸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고요. 또 탄원서를 지금 여러 명한테 받았다는 거 보니까 당연히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른 경우에 이제 소송에서 탄원서를 많이 내잖아요. 이제 이 내용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적으면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송에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거나 네.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알리는 정도는 사실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 내용의 당사자에 대한 비난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탄원인이 직접적인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내용 정도는 그것을 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없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공익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본인이 아닌 내용이고 억울한데 그 내용을 재판부에 탄원서 내는 것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강 변호사님 방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이제 탄원서 자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지가 않고 또 일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낸다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 주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변호사님. 정말 억울하긴 한데 이게 증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아, 네. 아내 불륜이 의심되어서 아내의 카톡을 훔쳐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분은 카톡 내용에 이제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대화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셨습니다. 네. 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유예를 선고하셨고 그 양형 사유로는 우발적이고 또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이후 5년이 넘도록 부부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반은 있지만은 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선고 유예를 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동시에 또 이 남성분이 최근에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고 또 비슷한 시기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고
이상하게 화장실의 칫솔 위치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의심이 돼서 집안에 녹음 기능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아, 이분이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보고 또 이렇게 CCTV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군요. 네. 예. 그 녹음기에는 이제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나고 동시에 안 죽네. 락스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고 비슷한 시기에 위험 식도염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로 조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아, 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녹음이 되었고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또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부분을 좀 인정한 거군요. 네네. 네, 동기 부분을. 네.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어쩔 수 없이 채취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정상 참작 사유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봐서 무죄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네. 이런 거군요. 이게 지금 1심 판단인가요? 네, 지금 1심 판단이어서 항소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례 소개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이혼 소송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을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네, 이제 탄원서를 받아서 지인들한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남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또 재판부가 이거를 사실로 인정할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억울함을 푸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강효원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조용필의 상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